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인재양성실장 박진일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이 시점에서라도 BK 사업 관계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특히 지난달 말에 교육부에서 수정 기본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정 기본 계획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예를 들어 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반도체 분야 신규 선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추진 단계마다 별도로 안내드리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거나 또는 담당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의문이 드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K14팀 윤기원 연구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 연간 주요 일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수행하시는 교육연구단도 또 재선정 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진입하고자 하시는 교육연구단도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저희 주요 일정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문의를 많이 주시는 교육연구단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미래인재 성과평가 계획 공지를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 계획 공지를 통해서 공고문 및 서식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혁신 연차평가 안내를 2월 중에 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중간평가 계획이라든지 다른 관계로 먼저 좀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지역 연구 중심 대학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지역 연구 중심 대학원 4개 교육 및 선정 지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업 규정 개정 안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월입니다. 3월에는 4차년도 협약 및 1차 사업비 지급이 있을 예정이고요. 대상은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교육연구단 팀이고 전자협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에 대학원 혁신 연차평가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혁신인재 양성사업 1월 중에 공고가 나갔던 혁신인재 양성사업 반도체 분야 본접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입니다. 2월 중에 저희 미래인재 양성사업 성과평가 공고에 따라서 4월에서 5월 사이에 보고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래서 5월 중에 마감을 할 것 같고요. 5월에는 보고서 접수가 끝난 후에 대학원 혁신 연차평가 결과 발표,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사업 반도체 분야 선정평가 예비선정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제출해주신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사업 성과평가 실시할 거고요. 혁신인재 양성사업 반도체 분야는 선정평가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미래인재 양성사업 성과평가 예비결과 발표 후에 이의제기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 예비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사업 재선정평가 계획 공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입니다. 8월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안내 그리고 최종 결과 확정토록 할 거고요. 9월에 보시면 작년에는 자체평가 보고서 접수를 미래인재 양성사업 및 혁신인재 양성사업 모든 교육연구단에 받았는데요. 올해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가 있는 관계로 자체평가 보고서 접수를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교육연구단도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에 한해서 실시하시면 되고요. 9월 중에 저희가 자체평가 보고서 접수를 받고 있긴 한데 원활하고 좀 더 좋은 평가를 위해서 기간을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재선정 평가 본 접수에 대해서 자격요건 심사 및 저희가 심사 결과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2차 사업비 지급을 할 때 저희 성과평가 결과 우수교육연구단에 인센티브를 올해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2차 사업비 지급할 때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월입니다. 제출해 주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사업 재선정 평가 실시할 예정이고요. 11월에는 저희 사업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과 신진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우수 참여 인력 표창을 심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교육연구단 성과 컨설팅을 실시할 건데요. 자체평가 보고서 제출 대상이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에 한했듯이 이번 성과 컨설팅도 혁신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에 한해서 성과 컨설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재선정 평가 예비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접수를 받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선정 평가 최종 결과가 확정된 대상 교육연구단 팀에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사업비 재산출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올해 달라지는 부분 중에 우수 참여 대학원생 국외 연수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제 이름 하단에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건데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팀 정수빈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4단계 BK21 사업 주요 변동사항 안내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이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4단계 BK21 사업 예산이 고특회계로 이관되면서 예산 규모가 연간 약 4천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 등 4단계 BK21 사업 규모가 전반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단계 BK21 사업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인상입니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가 월 30만 원씩 일괄 인상되면서 각 교육연구단 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사업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연구장학금 단가 인상에 따라 석사생은 월 100만 원, 박사생은 월 160만 원, 박사수료생은 월 130만 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둘째, 우수 교육연구단 팀 및 참여대학원생 성과 독려입니다. 우선 상위 교육연구단 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미래인재,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 이후 상위 20% 교육연구단 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센티브는 미래인재 양성사업 기준 2023년 9월 중에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참여대학원생 국외연수 기회 부여입니다. 우수 참여대학원생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4단계 BK21 사업 참여, 대한민국 국적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 참여대학원생입니다. 1인당 항공비와 월 200만 원 정액을 포함하여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되는 대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연구중심 대학 추가 지원입니다. 대학원 혁신사업에 지역대학 4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교육연구단 4개 이상 지역대학이 선발될 예정이며 추가 예산 278억 원은 모두 지역대학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확정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대학원 혁신 연차평가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학원 혁신 연차평가는 2022년도보다 조금 이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 중에는 연차평가 지표, 서식 및 매뉴얼을 공지하고
또 3월에는 연차평가 보고서와 제출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4월에는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이의제기 접수 및 최종 결과 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입니다.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 교육연구단을 6개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가 선정 시 대학원 혁신 영역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신규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2024년도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간평가를 미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발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입니다. 주요 변동사항 등에 따라서 사업 지침과 집행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은 2월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재단 BK 사업팀 정성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교육연구단 행정사항과 그리고 또 사업 관련된 이제 Q&A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교육연구단 행정사항이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사업 관련된 주요 Q&A 안내, 그래서 참여 인력 그리고 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Q&A들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단 행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 인력 자격 요건 검증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대학원생과 또 신진연구 인력 그리고 또 산학협력 전담 인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업 참여 시에는 대학원생은 4월 1일과 10월 1일 그리고 또 신진연구 인력 산학협력 전담 인력의 경우에는 고용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를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업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조기 종료를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 산학협력 전담 인력 공통으로 사업기간 중에 종료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중간에 종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BK 사업 연차가 종료됐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에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 그리고 산학협력 전담 인력이 연차 종료인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여 인력 자격 요건에 대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23년 연차 이제 협약 체결한 교육연구단 팀 전원에서 학기 초, 그러니까 4월 중순 내지는 또 10월 중순에 저희 BK21 사업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에 이 참여 인력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할 필요한 사항은 참여대학원생은 개인 인적사항 그리고 또 연구장학금과 또 인센티브 지급한 내역과 같은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신진연구 인력과 산학협력 전담 인력은 개인 인적사항과 또 각 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 내역 등을 포함한 이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 입력하실 때 참여 인력 서약서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연구단 내부에서 또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다음입니다. 참여 인력이 연구자 번호와 같은 이런 데이터를 또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인력은 현재 저희 BK21 사업 시스템은 KRI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RI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연구자 번호를 생성한 뒤에 확인하고 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 연구자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아이리스에서 국가 연구자 번호를 발급을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만 발급을 받게 되면 KRI는 별도의 연동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연동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KRI는 없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리스에만 가입할 경우에는 KRI에 또 연결을 해주셔야 저희 종합정보 시스템의 참여 인력으로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염병 같은 사유로 인해서 아직 입국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도 다만 참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KRI 시스템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임시 연구자 번호를 생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그러면은 임시 권한을 가지고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학생이 추후에 입국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데이터 수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연구자 번호를 발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입력이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는 수정이나 여러 가지 좀 바꿔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자유롭게 수정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러한 참여 인력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초에 등록하는 기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렇게 참여 인력에 대해서 참여 인력이 BK 사업 처음에 참여를 할 때 그때에 참여 인력 서약서를 각 인력 한 명 한 명씩 다 받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진 연구 인력, 대학원생, 산학협력 전담 인력 외에도 BK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교수까지도 이 참여 인력 서약서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 양식은 저희가 지침에 있는 별표 6번 양식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 양식은 저희 BK 사업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최초에 공지했던 양식과 다르게 21년 6월 11일 기준으로 서약서 양식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하기 이전에 옛날 양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저희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21년 6월 11일자에 개정된 양식의 서약서로 꼭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약서는 차단계 BK21 사업에 처음 참여했을 때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참여하는 경우에 또 번번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교육연구단 참여 인력에 대해서 우수 인력 포상 대상자 추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연구단 참여 인력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대학원생 또 신진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에는 11월, 12월 중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웹진을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4단계 BK21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그 교육연구단의 성과를 제출을 요청하는 그 공지사항을 분기마다 한 번씩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글을 확인하시고서 희망하는 교육연구단에서는 해당하는 자기네 연구단의 성과를 이제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수성과 공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그 성과 공유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 연구단의 그런 성과 뭐 입상이라든지 아니면 뉴스에 보도된 그런 것들을 또 수시로 작성이 가능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에서 또 홍보하고 또 공유하고 싶은 이런 성과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BK21 사업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요구자료 이런 사항들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국회 국정감사 관련된 자료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임교원 담당 강좌의 현황을 조사하는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생 취업 창업 현황이나 행정 전담 인력 고용하는 현황을 또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수시로 긴급하게도 요청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집행 신고센터를 또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의 익명성이 또 보장이 될 수가 있어야 하고,
또 신고 방법이나 또 신고 처리 절차에 대한 공지를 또 해야 합니다. 재단에서도 이렇게 감사실에서 또 운영하는 그 한라인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또 기관 내부에서 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조사 분석을 위해서 저희 교육연구단에 그 성과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연구단이 일단 그 교육연구단 수행하는 그 기본적인 정보를 1차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또 교육연구단이 또 해당하는 연도에 대한 그 성과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이제 또 12월이나 1월 사이에 그 공문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때에 그 문서를 확인하시고서 또 입력하실 성과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연구단에서 또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하셔서 이 성과 입력에 관련된 또 자료를 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매년 9월 1일에서 또 다음 8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교육연구단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또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체평가 보고서와 또 자체평가 그 결과를 받은 결과 보고서까지 그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또 저희 재단으로 종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할 때는 이제 내부에서 자체평가를 할 때 이 외부 위원 분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인증 기관이나 아니면 내부 인사가 평가위원회에 포함을 된 상태로 그렇게 평가를 진행해서 결과까지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산에 관련된 사항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 연차까지는 R&D 카드 시스템을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이 정산 결과를 또 확인하고 또 정밀 정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R&D 카드 시스템이 이제 작년 4월 기준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그 R&D 카드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팀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연차가 2월 28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연차가 종료되면 연구 정산팀에서 정산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차가 종료되면 3개월, 종료한 3개월 이내로, 그래서 3월부터 또 5월까지 정산을 새롭게 적용되는 시스템 통해서 완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정산에 관련된 절차나 안내는 저희 재단의 연구 정산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관련된 주요 Q&A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A는 이제 참여 인력과 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한 모든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서 부득이 좀 유형별로 좀 추려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 대학원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K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참여 요건을 충족할 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참여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단장님 확인서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그래야지 이 해당 연구 과제에 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여대학원생이 주말에 생계형 단기 근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냐라고 또 문의를 주십니다.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규정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참여는 가능한데, 그렇지만 이것은 고용보험이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이것은 가능하고, 다만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이 주말로서 충족을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참여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 임용한 예정자가
또 임용된 직후에 연구단 참여까지 또 하려고 하는데 임용 예정 서류로 증빙이 가능하냐고 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여 교수 저희가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그 증빙 서류로서 임용 예정에 관련된 사항은 첨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참여 교수 등록이나 이제 변경은 원래 사전 신청이 원칙인데 이렇게 신규로 임용된 교수가 바로 참여까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용 후에 또 재직 임명서나 또 임용된 관련된 그 공문으로 첨부를 해서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참여 교수가 퇴직으로 인해서 또 충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학기 안에서 이제 시차를 두고서 두 명이 서로 다른 때에 이제 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6개월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 각각 이제 6개월을 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시에 드린 것처럼 4월 1일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6개월 이내로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 15일에 퇴직한 인력에 대해서는 또 12월 15일까지 또 충원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까지 충원해야 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이 그때까지 충원을 못하고 10월 2일 이후에 그냥 두 명을 일괄적으로 채용해서 충원하는 경우는 이것은 첫 번째 인력이 10월 1일까지 충원이 돼야 하는 이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또 제한이 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입니다.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강의 관련된 규정은 학기당 6학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정규 학기와 계절 학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또 학점 확인이 제한되는 것들은 담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문의를 주십니다. 신진 연구 인력은 규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6학점 기준이고 이 한 학기는 정규 학기와 계절 학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또 여름 계절 학기, 2학기와 겨울 계절 학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점 확인이 제한이 되는 강좌들이 대학에 또 있습니다. 시수만 나와 있거나 또 아니면은 학점으로 또 학점이 확인되지 않는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목 같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저희의 기준에 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진 연구 인력도 대학 내에 다른 연구개발 과제가 참여 가능한지를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신진 연구 인력도 이제 아까 대학원생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연구단 교육 연구에 또 수행이 지장이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학의 연구개발 과제에 또 고용계약을 맺고 인건비 수령하면서 참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연구단 사업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이제 이번 1월, 2월 사이에 이제 그 정산팀에서 이 집행에 관련된 문의를 이관을 받아서 저희 팀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한번 또 내용을 작성을 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장학금은 대학원생이 참여 기간 중에 취업이나 졸업으로 인해서 참여가 종료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기간에 대해서 연구단이 기여도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한지를 또 문의를 주십니다. 참여가 종료된 대학원생도 참여 기간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장학금에서 이 인센티브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해년도에 종료를 했고 또 당해년도 안에서 평가를 해서 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데 당해년도에 종료를 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차년도에 평가를 하고 차년도 사업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진연구 인력도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십니다. 신진연구 인력은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사항이 또 신진연구 인력 채용할 때 이 계약서나 또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는 또 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이 경우에도 이 참여 기간 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번엔 국제화 경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연수를 나갈 때 대학원생 없이 참여 교수와 또 신진 연구 인력이 동행해서 국제화 경비에 대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를 주십니다. 해외 단기 연수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 국제학회와 또 기관 연수가 주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국제학회는 일단 사업비 규정에서 말하는 국제학회 인정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참석은 3인 이내의 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 산학협력 전담 인력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교수는 학회 발표 논문 저자로서 교수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동반이 참석 가능하고요. 그리고 참여 교수 단독으로 나갔을 때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기관 연수에 대해서는 대상 기관이 대학과 MOU 체결이나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또 대학원생, 신진연구 인력, 산학협력 전담 인력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참여 교수는 또 지도 학생이 나가 있을 때 그때 동반해서 지원을 가능하고 단독 지원이 불가한 것은 동일합니다. 또 해외 석학 초빙에 대해서 또 문의를 주십니다.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해외 대학에 소속을 두면서 그럼 국내 대학에 경영하는 교원도 초빙이 가능한지 또 이런 해외 소재 기관 조건을 충족을 하면 이 대상자가 한국 국적인 사람이라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원소속을 해외 대학에 두고 있으면서 국내 대학을 경영하는 교원도 초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한국 국적인 사람이라도 충분히 초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대학원 혁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 혁신 사업비는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도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해서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침해 상담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서 인권센터 상담 공간을 개선하는 그런 비용을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대학원생이 이용하는 인권센터 상담 공간 개선 비용은 충분히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종료가 연차 종료가 임박했을 때 사업비 소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다만 또 사업 종료 2개월 그러니까 연차별로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이 검수 완료가 더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자재가 납품 시기가 또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원인 행위는 당해연도에 하고 또 실제 지출은 차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또 문의를 주셨습니다. 연구 장비나 기자재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또 연차별로 사업 종료 시점에 이 사업비를 남기지 않고 또 다 털어내기 위해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도 연차별로 사업 종료 2개월 이전에 이 검수까지 다 끝난 절차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연도에 원인 행위를 하고 차연도에 사업비로서 지출하는 이런 행위는 제한이 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다 다루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추가로 또 문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BK21 사업팀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4단계 BK21 사업 혁신인재 양성 사업 지능형 반도체 분야 신규 선정 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신규 선정 주요 내용, 그리고 사전 접수 신청 안내 순서입니다. 우선 기 안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이랑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에 따라서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신규 선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포함이고 지원 기간은 4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연구단은 총 6개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국 4개, 지역 2개를 지원하고 상한액은 전국 14억, 지역 10억입니다. 이 상한액은 이 연구단 전체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교육연구단의 상한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국 지역 예정 교육연구단 수는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항목은 연구장학금, 이 가장 큰 지원 항목이고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단위는 교육연구단입니다. 교육연구단이란 융복합 성격을 지닌 단일 학과부로 이루어진 대학원 내 대학원생 모집 정원이 분리된 전공, 협동과정 또는 융합전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교육연구단 및 구성원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교육연구단 구성은 참여교수 7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한 박사학위 과정생이 있어야 합니다. 신설 예정 학과는 충원 계획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학위 과정 설치 예정 기존 학과도 신청 가능하나 학위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2023년도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 결과 이 박사학위 과정이 미설치된 것이 확인되면 협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장은 탁월한 연구 행정 역량을 지니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이 5건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 또는 연간 20억 이상 국가 연구개발 사업 책임자는 교육연구단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선정 이후에 6개월 이내 기존 사업의 책임자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교육연구단 및 구성원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참여 교수는 신청 학과, 융합전공 또는 협동과정 소속의 전임교원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전임교원이란 타 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교육연구단 신청학과에 겸임하는 교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 대학원생은 기본적으로 참여 교수가 지도하는 지도 학생이어야 되고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학기 기준으로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 통합 6년을 경과하지 않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신진 연구 인력은 박사 후 과정생 계약 교수를 의미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면서 교육연구단 내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연구 인력을 의미합니다. 1회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2년 이내로 하고 최대 4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4단계 BK21 사업 지능형 반도체 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연구단이 있는 대학은 불가합니다. 현재 4개의 반도체 분야 교육연구단이 수행 중에 있는데 아마 어느 대학인지 아실 것 같고 그 대학은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또한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그 학과부는 신청을 할 수 없는데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단팀을 수행 중인 학과, 한 학과에서 혁신인재 양성 사업 2개 세부 분야를 수행 중인 학과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질문과 문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 교육연구단 팀을 수행하고 있는 학과의 비참의 교수님들이 혁신인재 양성 사업에 지금 반도체 분야에 신청이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 사업을 어떤 소속이 되어 있거나 관련된 학과들은 전혀 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이외의 혁신인재 양성 사업 교육연구단을 수행 중인 학과에 비참여 교수님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 미래 자동차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신청하는 학과에서 그 분야를 수행하는 학과의 미참여 교수님들 7인 이상이 이 반도체 분야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시면은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분교는 본교와 별개로 개설 운영하는 대학원 학과 부가 있는 경우 별개의 대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교육연구단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 말씀드린 공고문 내용은 이미 그 공지 드린 것처럼 그 세부 사항들은 공고문과 신청 서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전 접수 신청 안내입니다. 사전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 즉 2월 8일부터 2월 16일 목요일 16시까지입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항목은 대학 및 학과명, 참여 교수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4단계 BK21 사업 종합정보 시스템,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URL을 타고 들어오시면 거기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유의사항입니다. 사전 접수 미신청 시에는 본 접수에도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또한 사전 접수 기한 종료 후에는 당연히 접수가 불가하시고, 사전 접수 신청서에 입력한 주요 항목은 본 신청서 접수 시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참여 교수 명단과 교육연구단 명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전 접수가 마감이 되면 이후에는 본 신청서 접수 방법과 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2월 말에 안내드리고 3월에 본 신청서 접수, 그리고 예비 선정 결과랑 현장 점검을 5월에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6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전 접수 방법에 대해서 그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시스템 여기 보시는 링크에 따라 접속을 하시면 교육연구단장님의 한국연구자 정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 한국연구자 정보의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서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학술연구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신규 공모 이미지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면 이런 사전 접수 양식이 뜨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4단계 사전 접수 여기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로 사전 접수 지능형 반도체를 클릭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 뜬 세 번째 페이지를 하나하나씩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업 분야와 신청 분야는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단위는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 전국 지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입니다. 관련 분야는 최소 2개 이상의 중분류 이상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는데 각각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선택을 하신 후 비중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 비중은 뭐 자유롭게 정하시되 합의 100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비중에 따라서 어느 분야의 평가를 받는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오셔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청 학과명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수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학과거나 올해 9월에 신설 예정인 학과들은 여기에 체크박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학 간 연합 교육연구단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연합 여부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단명은 정하신 대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융합전공이라는 것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야 분들이 계신데, 융합전공이란 학과 간의 어떤 융합전공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 계신 분들 중에는 융합의 성격을 띤 학과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랑은 별개의 개념인 융합전공을 좀 잘 이해하시고 융합전공을 쓰실 때는 융합전공명을 잘 쓰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연구단장은 여기서는 바로 작성이 안 되시고 참여 교수님을 먼저 작성을 하신 후에 끌어와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참여 교수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이름 또는 연구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7인 이상의 교수님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명단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 중에서 교육연구단장님을 클릭하신 후 교육연구단장을 지정을 하시면 앞 페이지
여기에 교육연구단장님의 명단과 정보들이 입력이 자동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교수 명단이 다 저장된 이후에 앞쪽에 적었던 그 학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참여교수 명단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연구단 정보 저장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교육연구단 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 공고문에 있는 내용과 시스템 이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또 매뉴얼이랑 자료들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두었으니까 그쪽을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홈페이지 Q&A 또는 이메일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금까지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녹화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아마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저희 담당자 이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미래인재 양성 사업 중간 평가에 대해서 특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좀 검토를 하고 계획을 좀 확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대로 이런 설명회와 같은 시간을 별도로 한 번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